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홍입니다. 네,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더 락커룸. 목요일에는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락커룸을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박준입니다. 네,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자 12.3 내란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밝혀지는 사실이 또 많은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5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을 해서 긴급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계엄을 정당화하면서 끝까지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 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예, 사실은 한 문장 한 문장 또 뜯어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있느냐? 그리고 국회 정말 마비시키려고 했던 건 아니다. 다시 회복시키지 않았냐? 뭐 이런 맥락인데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 변호사님? 마지막에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 국민을 소수의 어떤 국민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 뒷부분이거든요. 내전이나 내란을 선동하는 제2차 내란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극우 중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집계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예. 내란에 대해서 사실 본인이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실관계도 다 틀리고요. 사실 예. 하나 뭐 따져볼 필요도 없이 망상에 가까운 예. 현실 인식과 목적도 있어요. 마지막에 예. 내전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체포라든지 그런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듣고 마치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똑같아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예. 이제 막 모여라 뭐 이렇게 선동했던 거. 이기면 괜찮고 지면 모여라였거든요. 예. 트럼프가 예. 그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예, 그래서 더 놀랍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박진영 부원장님. 과대망상과 거짓말의 언어로 가득 차 있었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2시간 동안의 난동이 아니고요. 2시간 만에 제압된 겁니다. 더 오래 그렇죠. 끌려오겠죠. 예. 국민들과 국회에서 제압된 거고요. 그리고 소수의 병력이 출동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예. 장갑차까지 출동을 다 했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석에 막혀가지고 국회까지 오지를 못했고요. 지방에서 공수부대가 출동하는 계획까지 다 잡혀 있었습니다. 이거 다 윤석열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럼 결국 이건 뭐냐? 거짓말과 과다망상을 통해 가지고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극우들을 준동시켜서 사회 혼란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 정말 하려면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그 투입됐던 계엄군들을 보면 야간 투시경이 있었잖아요. 네,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결과론적 얘기예요. 예. 사실은 하려고 했더니 못했던 거를 안 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 거. 다 그러니까.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예. 전반적으로 다 거짓말을 지금 계속 하고 사실은 이건 녹화 자료인데 중간에 녹화한 지 좀 꽤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중간에 좀 많은 지휘관들이나 지금 증거 자료들이 자백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거짓말을 예.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상황으로 보이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놀라운 것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 같다 이분이. 네. 그래갖고 그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북한에 해킹이 있었다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이 그럼 해킹을 해서 선거 결과를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조작을 했다는 주장인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망상입니다. 뭐 박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런 것. 네. 네. 망상이죠. 근데 이 망상에는 동조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우 유튜버들이고요. 예. 두 번째는 윤석열 주위에 있던 간신배 여론조사자들입니다.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총선 전에 갖다 줬을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깁니다. 계속해서 그런 보고를 했을 겁니다. 명태균 씨 보고서도 보면 조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석열은 그런 보고서를 보다가 선거 결과를 보니까 무슨 소리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늘 이겼는데 왜 졌어? 이거 선관위에서 조직적인 선거 부정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과 그 주위의 사람들이 이거는 공모적인 관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저는 그 선관위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체제 부정세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라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요체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87년 헌법을 만들 때 공권력에 의한 선거 부정이 없도록 중립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적으로 그런 선거 부정이 존재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 될 리가 없죠. 본인 됐잖아요.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이 된 선거는 부정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0.73으로 겨우겨우 됐잖아요. 예.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되는 거는 괜찮고 여론조사를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가장 심각한 것도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뉴스라든지 이 시사 이 정도를 보지 않고 극우 유튜브만 계속 보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만 듣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론조사 돌아가는 거 보고 거의 선거가 예측이 가능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고 있고 본인만 그런 신뢰하고 있고 이런 판단 능력을 갖고 이제까지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더 놀랍고 지금 이 담화하는 이 판단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이기. 또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게 참모진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이걸 하고 있는데 누가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라든가. 얘기해야죠. 계엄 선포할 때 요건인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5분 만에 하고 나왔다는데 못하게 막아야 될 사람이 없는 건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부분도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사실 공중파로 오전에 방송이 되면서 이걸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신 분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그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국민의힘 원내에도 지금 부정선거론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본인도 믿지 없습니다.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말을 했었고 또 어제 이제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국정원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정원의 보고를 믿지 않고 구구 유튜브를 믿었다. 이런 증언이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어떤 대통령의 정신 세계를 좌지우지한 것은 정말 풍문에 떠도는 말대로 구구 유튜버의 알고리즘이 아니었나 이런 판단이네요. 그 좀 서글픈 일 아닙니까? 김건희 씨가 일설에는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고 차라리 조중동이라도 봐라.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뭡니까? 대통령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최고 정보가 다 취합이 됩니다. 취합되는 정보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국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국가 시스템 속에 최고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잘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든가 국가를 운영할 만한 주요 공직에 가서는 안 될 캐릭터와 그다음에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이제 오늘 5일 만에 이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 사실은 이 내용을 고민해서 작성한 것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결론은 이제 끝까지 싸우겠다. 하야할 생각 없다. 이제 끝까지 이제 권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사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이 긴급 담화 내용을 자세히 보면 또 윤상현 의원의 주장도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치행위, 그래서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제 국회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그것도 사실은 뭐 얘기하자면 길어지는데 반란죄나 이 판례를 사실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은 심사 배제가 아니고 그래서 통치행위라고 할 수 있지만 처벌해야 된다 해서 전두환 사형 선고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판례를 조금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지금 하는 모양새고 다른 것들을 예를 좀 들고 있는 걸로 보고 이거랑 지금 오늘 담화랑 사실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례 얘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반란 내란죄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범, 상태범이라고 법적으로 표현합니다. 예. 한 번에 끝나지 않고요. 종결될 때까지 계속 쭉 진행이 되거든요. 예. 그 윤상현 의원이 언급했던 12.12, 5.18까지 그게 몇 달 동안 계속 연결됐다고 보고 그 예. 과정을 다 반란 내란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례 얘기를 한번 더 드리면
지금 만약 이런 행동을 하면 내란 선동죄가 됩니다. 내란죄는 지금 지속된다고 전 보이거든요. 예. 윤석열 본인이 지금 바꿀 생각 없고 음. 망상 내지 거짓말 내지 의도가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예. 내란죄는 지속되고 있다면 여기 동조하거나 호응하거나 만약에 어제 얘기를 듣고 내일 국회에서 얘기 좀 해라. 내일 내가 담화하겠다라고 이런 호응이 됐다 그러면 내란죄 정범이 전 공범이 된다고 좀 봅니다. 사실은 KBS 그 라디오에서 하차한 고성국 씨도 유튜브에서 비슷한 내용을 똑같은 얘기를 주장했어요. 했죠. 네. 그러니까 좀 야 이거 뭔가 연결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그렇다면 뭐 이건 뭐 사실은 다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내란죄가 판례대로라면 쭉 지속적인데 네. 상태범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쭉 내란 상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잖아요. 음. 그 중간에 계속 개입하거나 동조하거나 작당하거나 이 했던 사람들도 같은 내란죄의 공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윤상현 의원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설까요? 이제 한 유튜브에서는 이제 한 초선 의원에게 버텨라. 그리고 한 1년 후면 의리 있다고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국민적 공분을 더 많이 사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대세적인 흐름과 상식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윤상현 씨가 과거 박근혜 시절에 누나 하고 따라다니다가 사실은 박근혜 탄핵되자마자 바로 또 등 돌린 사람입니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유명한 사람이고요. 본인 입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른바 참 그분 표현입니다. 그분의 사고입니다. 국민을 개돼지로 보니까 1년 2년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지나고 나면 나는 의리 있는 사람 취급받을 거다. 그러니까 막말해도 된다. 무소속으로 나와도 뽑아주더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선전선동 형법상의 이야기를 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국가보안법 7조에 고무 찬양, 선전선동, 7년 이하의 징역 이게 이제 특별법이잖아요.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예. 다만 이제 이 사람이 국회 본회의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게 면책 특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의 말, 그다음에 이 권성동이 원내대표 되는 과정, 그리고 윤석열의 기자회견 이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른바 반격. 이른바 반격이라 하면은 극우 세력을 준동시킨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임명한 재판관들을 압박한다. 뭐 이런 정치 프로그램을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시키겠다. 뭐 이런 저는 하나의 기획이 작동한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됩니다. 네, 그 박근혜 중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 중에 뭐 이른바 친윤이라는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주 간단해 보입니다. 네. 어차피 TK 지역에 공천 받으면 당선되고 뭐 강릉도 뭐 강원 일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윤상현 의원도 사실은 내 지지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자기는 공천 받는 데 큰 문제가 없고 공천 받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란 상황 이런 거 보다 자기 어떤 정치 셈법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이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자마자 또 국민의힘 의총 현장에 또 생방송으로 연결이 됐죠. 그 자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입장을 바로 밝혔는데 여러분 보셨죠? 하면서 탄핵을 찬성을 당론으로 제안드린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그 자리에서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간에 굉장히 언성이 높아지면서 한동훈 대표의 설전도 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 제명을 위한 윤리위를 긴급 소집했다, 지시했다고 했는데 그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의원님 앉아 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철규 의원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이철규 의원 말씀하세요.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하세요. 뭐를 자르겠다는 말씀해보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제 검사 출신이고 이 특수부 검사 또 특검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네. 어떤 대통령의 그 오늘 오전 그 담화 자체가 사실상 내란을 본인이 시인한 거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고 네. 제명해야 되고 탄핵해야 된다. 본인도 생각을 굳힌 거잖아요. 그렇죠. 담화가 거짓말도 담겨져 있고 망상도 담겨져 있지만 예. 본인 마음을 다 알려준 거예요. 담화에 그 고의 측면, 내란의 고의 측면을 음. 그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자백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던 걸로 보이고 예. 제명 얘기를 했었습니다. 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좀 전에 우리 박진영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이게 좀 체계적으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친윤 쪽에서 뭐 아니나 다를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 되는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여전히 7대3으로 친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8대2일 오늘 수도 이제 있고요. 원내대표 선거도 7대3으로 네.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고 김태호 의원이 졌는데 네. 이제 사퇴하세요라고 강력하게 이제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한동훈 대표를 친윤 의원을 했던 것 같은데 이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탄핵이 가결되고 나면은 한동훈 대표를 사퇴시키려고 친윤들이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뭐 그런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도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가 좀 버티는 게 지금의 이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게 위헌적인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동훈 대표가 내부에서 막아줘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경찰이라든가 검찰이 좀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예. 특히 지금 잊혀진 인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했던 행동들은 내란 동조에 거의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예. 계엄 해제 당시에 의원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탄핵 투표 당시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총장에 있던 의원들이 탄핵 투표하도록 못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투표 방해 행위가 됩니다. 당사로 모여라. 그렇죠. 그래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최소한 검찰이라든가 경찰의 소환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예. 저는 이 친윤들이 좀 정신 좀 차릴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라 이거 법률적 상황이구나 예. 라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애써 외면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 해프닝으로 계속 만들고 싶은 게 본인들은 유리하다고 보고 계속 하는데 제가 장담하건대 내란죄 100% 성립합니다. 100% 성립하기 때문에 예.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과대망상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이면 긴급 체포 당연히 필요하고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제 내란죄가 세 부류입니다. 우두머리가 있고요. 내란죄를 작당 모의하거나 주요 임무 종사자가 두 번째고 세 번째 단순 가담자거든요. 두 번째 이상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고 법적으로 긴급 체포를 한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체포를 한 다음에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예. 지금 김용현이나 지금 서울청장,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 긴급 체포를 통해서 영장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빨리 체포를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당일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30분만 표결을 늦춰달라 네. 공시 요청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그 30분 늦췄으면 아마도 안 됐을 수 있어요.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신동호 의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얘기를 다 했던 거 아니냐. 그 사람들이 시간적 뭐 문자 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확인을 한다면 정말로 내란에 동조했는지 안 했는지 우연의 일치였는지 확인이 될 겁니다. 확인이 된다면 그 문자를 받고 본인이 요청을 했고 우리 의원들 못 오게 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 동조 범위거든요. 체포 사유가 반드시 되는 거죠. 윤석열이 그 특전사 사령관하고 통화할 때 150명이 아직 안 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고받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은. 국회 상황을 그렇죠. 국회 상황을 어디서 보고받았냐 의원들의 말입니다. 본회의 안에. 일부 사람들은 거기에 뭐 특점사도 들어왔고 방첩사도 들어왔고 이른바 하는 말로 국정원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알 것이다. 그런데 본회의장 안은 다릅니다. 본회의장 안은 국회의원이거나 국회에서 비표를 받은 사람, 이른바 원내행정실 당직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 외에는 못 들어갑니다. 예. 그 이야기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기 방에 있으면서 누군가를 보내서 현재 몇 명이야 체크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희가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게 신동호 의원 아닌가 뭐 그런 네. 얘기가 나와요. 뭐 아니면 확인되겠죠 나중에. 예. 전화기만 갖고 오면 당연히 확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일반 범죄가 아닙니다. 내란 범죄라는 거는 수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아주 중요한 범죄거든요. 예. 국가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 중에 각식 범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란 외환죄입니다. 예. 그리고 내란 외환죄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불세 형사총
소추 면제를 해주지 않는 예. 그만큼 중대한 범죄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아니면 풀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확인이 금방 가능하니까요. 반드시 좀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이제 관건은 이제 오는 토요일에 있을 탄핵 소추 표결입니다. 국회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될 텐데 지난주와 같은 오후 5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 친한계 의원들 중심으로 표결에 참여할 것이고 난 찬성표를 던지겠다 밝힌 사람이 지금 한지아 의원까지 해서 지금 한 7명 되는 것 같아요. 조경태, 안철수, 김상욱, 김예지, 김재섭, 진정호, 한지아 의원까지 또 익명으로 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일단 투표를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한 10여 명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8명, 한 9명 정도 더 되면 이게 이제 또한 탄핵이 이제 표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십니까? 토요일 상황은? 뭐 저는 뭐 무난하게. 무난하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당론으로 지난번에 이제 못 들어가게 해서 아니면 다 나오게 해가지고 표결 불성립 방법을 채택했던 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자유 표결하면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예. 당 지도부에서. 그래서 권성동 의원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지금 가겠다고 탄핵 찬성하겠다고 하는 의원도 꽤 되지만 예. 만약에 들어간다면 사실은 많은 수가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200석은 분명히 좀 넘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태호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자유 투표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이게 또 탄핵을 반대 당론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전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도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예. TK나 그 지역에 정치 셈법상 되는 의원들 빼고 예. 나머지 뭐 비례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 자체가 평생 이제 자신의 어떤 낙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 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이탈을 할 것이다. 당론을 정한다 하더라도 예. 그렇게 보입니다. 지난주 표결에 들어가지 않았던 105명의 의원의 얼굴이 한겨레 경향신문에 네. 정확히 일면에 나오기도 했어요. 어쩌면 낙인이 된 거잖아요.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엄중한 시기다. 당을 정비한 후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대선 준비한 본인은 이제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미 그러면 뭐랄까요? 시나리오가 이제 뭐가 짜여진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그래서 제가 예측도. 보기에는 윤석열이 탄핵되는 것이 시간을 최대한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헌재에서 탄핵 결정을 하는데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이 새로운 어젠다들을 던진 거예요. 네. 이른바 이제 선관위의 선거 부정. 그렇다면은 아마 김용현도 검찰에 잡히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둘 다 선관위 한번 오픈해 보자. 서버 오픈해 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재 시간을 최대한 벌겠다라는 아마 이런 전략으로 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기각되면 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시간은 벌어야 된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친윤들이 다시 한번 새 결집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후보를 대선 후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저는 기획을 짜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은 결국은 탄핵은 못 막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것. 그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편에 중요한 사람 김태호 의원이 나경원으로 추대되느냐 권성동으로 추대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왜 튀어나왔느냐. 예. 두 가지입니다. 결국은 탄핵에 찬성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이 김태호 쪽으로 다 모였다는 뜻. 34표가. 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김태호도 대권을 보고 나왔구나. 즉 두 가지입니다. 탄핵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김태호 쪽으로 와 있다. 그리고 좀 더 유추하자면은 이제는 탄핵된다는 가정하에서 각자의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이런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오늘 장해찬 전 최고는 분당 가능성도 얘기하던데 이게 분당될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을 밝히더군요. 분당 가능성도 가능성 있을까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극도의 대립으로 치닫으면 결국은 이제 30여 명, 그게 몇 명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른바 친한 플러스 탄핵 이 국면을 기점으로 분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예. 사실은 지금 이 시기가 거의 제로입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탄핵 결과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탄핵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하고 두 번째 어느 정도 국민의힘 입장에 봤을 때 이탈을 했는 건지 당론을 정했다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있는 건지 예. 축출되는 건지 등등을 해서 분당의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표결 이후에
이제 최고위 사퇴하겠다. 네. 그럼 이제 최고위 지도부가 많이 무너지는 거죠. 사퇴를 많이 한동훈 하게 추출하겠다는 되면 거죠. 네. 이제 지도부 구성이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한동훈 대표의 입지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다. 예. 자, 여기까지 보고요.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당의 이제 갈등이 말씀하실 때 극심한데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가 계속되고 국회에 출석을 해서 주요 군부 사령관들의 발언들이 충격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 영상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령관님, 전화를 받으셨죠? 사령관님, 그 사실은 더 받으셨죠?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래야지 속죄가 됩니다. 박구원 사령관. 받으셨죠? 예, 내란 수계는 영장이 필요 없이 즉각 체포할 수 있죠. 네, 긴급 체포 지금 여러 군데서 이루어지고 아니 있습니다. 말을 어렵게 답변하지 말란 말이에요. 네,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긴급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체포하세요. 공수처에서 국수본과 함께 체포를 해야 나라가 삽니다. 예. 자, 국회 국방위에서 이제 박범계 의원이 곽종군 특수전사령관과의 대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화를 받았다라는 게 시인을 했고 그 내용은 사실은 대통령이 직접 본회의에 150명이 안 됐으니 네. 문을 깨고서라도 끄집어내라.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요 발언이었잖아요. 예. 뭐 정확한 증거가 지금 나옵니다. 이게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100%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란죄라는 거예요. 예. 뭐 이거 말고도 많지만 자백을 한 거예요. 저 자리에서 자백을 했는데 저기 허위가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뭐 진실인 상황이라면 내란 자백이 되는 거고요. 내란이 중범죄이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의 주장처럼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예. 다만 긴급 체포는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하면 됩니다. 예. 지금 이미 긴급 체포된 김용현하고 다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용현 구속됐고요. 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도 아마 영장 심사 포기한 것 같은데 아마 구속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해라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압수수색 갔는데 경호실하고 지금 충돌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서 갔는데. 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하는 쪽도 좀 힘듦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 부분이 아마 좀 가장 걸림돌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탄핵 소추가 돼서 탄핵이 의결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 했었어야 돼요. 그 사실. 직무 정지가 되면 또 경호처 역시 본인들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해야 된다 예. 그런 압박이 좀 벗어나서 어떤 경찰이나 검찰 수사 협조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는 뭐 그 정도가 아니라요. 맡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 업무 방해로 그 사람들조차도 저는 뭐 구속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증거를 찾으러 가는 압수수색과 현행범을 체포하러 가는 그 특히 내란죄 수개를 잡으러 가는 건 완전 다릅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물론 뭐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공수처가 같이 붙었잖아요 경찰하고. 예. 그럼 공수처에서 영장 청구하고 법원에서 영장 내주고 그러면 같이 가면은 저는 경호처 직원들이 이게 법률 위반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란죄에 대해서 수개를 막는 건 뭡니까? 적극 가담자가 적극 그렇죠. 동조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럼 경호처에서 막을 명분이 없어집니다. 결국은 윤석열 체포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경호처 그 직원들이나 그 사람들이 순순히 응해야 되는데 뭐 합리적인 상황이라면 예.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게 사실 불안하고 또 경호실에는 학위가 있어요. 중학위 같은 게 있어요. 무장을 했죠. 예, 그게 총으로. 가장 두렵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아하. 혹시나 어떤 무력 충돌 같은 게 일어날 수 있고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행동이 지금 사실 망상에다가 지금 많이 불안해 보이거든요. 아주 현실 세계와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거기에 좀 복종하고 있는 경호실 직원은 충분히 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 부분이 가장 좀 두렵고 무섭네요. 그 뭐 제가 전직 경호처에 있었던 분들하고 몇 번 통화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일단은 이제 중화기는 100일 경비여단이 주로 가지고 있고요. 근데 100일 경비여단은 경찰 소속입니다. 경찰 소속이기 때문에 경찰과 충분히 소통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호처 직원들도 처장을 비롯한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른바 일반 공무원입니다. 예. 우리 표현하는 늘공입니다. 늘공이고 쉽게 말하면은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공수처와 경찰의
단호하고 신속한 결단입니다. 그렇죠. 예. 그 신속함이라는 거와 그다음에 단호함 속에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이걸 방해한다면은 내란 동조자로서 당신들도 체포될 수밖에 없어. 무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어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저는 적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실은 지금 상황이 좀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헌법적 뭐 얘기하기엔 방어적 민주주의 같은 거예요.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적이 지금 등장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약간이라도 동조하는 사람들은 같은 걸로 해. 뭐 예컨대 지금 혹시나 지금 대통령의 그 얘기에 따라 가지고 극우 유튜버라든지 아니면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지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내란 동조자로 사실은 처벌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된다고 거기 정확하게 인식만 된다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박지민 평론가도 말씀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게 조금 고지가 좀 빨리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첫 번째는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말했던 대통령 담화 내용 자체도 네. 보면 어떠한 이제 내란죄에 대한 변론 요지서 같은 그렇죠. 그런 성격의 발언이 많이 네.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도 대통령실에서는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이제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가 함께 공조수사본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세 기구가 함께 이제 뭔가 큰 힘을 발휘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 즉각 뭔가 압수수색을 실시한다거나 그 영장 발부를 해서 좀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선의 문제인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전에 좀 긴급 체포라든지 강제 처분이 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 탄핵 이후에는 이제 불가피한 거예요. 긴급 체포라든지 강제 처분이 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 탄핵이라는 게 있으면 경호실 부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아마 탄핵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 아쉬운 부분인데 지난주에 지난 탄핵이 됐었으면 이런 또 혼란이 안 생기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가결이 됐으면 그때 가결이 됐으면 바로 체포가 되고 이 안전 국면으로 가는 건데 계속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국면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아니야 다르고 오늘 담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예. 그 담화가 좀 말은 뭐 거창하게 하지만 심각한 내용을 거짓말 망상적인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 토요일은 국회 앞에 더 많이 모이실 것 같은데. 더 많이 모이겠죠. 엄청 모일 겁니다. 엄청 모이겠죠. 예. 지난주에 1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저는 한 그 이상이 오실 근데 것 가장 같고. 무서운 거는 아마 여의도 공원까지도 꽉 찰 것 이 같아요. 담화에서 나왔던 어. 반대편 지지자 뭐 많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동이 뭔가 또 돼서 폭력적인 부분이 약이 될까봐.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또 내란적 2차 내란죄가 해당하는 거거든요. 이 담화 자체가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불안합니다. 사실 또 국민들 안에서 또 심리적 내전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네, 내전 상황이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더 단호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이라도 경찰이 체포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경찰이 이제까지 검찰 독재 정권의 신여 노릇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내란 동조에도 핵심 수뇌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 민주 시민들이 피부로 느꼈던 그 당시에 국회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가게 했던 주역들이 경찰 경비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반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에 경찰이 나서서 체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역사적 공로를 챙겨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수사기관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검찰도 그렇고. 검찰까지 지금 뭐 완전 나서가지고 레이스 경쟁이 붙은 상황인데 예.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뭐 어쨌든 그게 뭐 이 수사권 조정 뭐 따지면 내란죄는 경찰이 지금 권한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게 뭐 제가 열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열매를 먹고 했을 때 큰 문제가 없는 게 경찰이란 말이에요. 그게 긴급 체포라면 박지민 평론가 말씀대로 빨리 긴급 체포를 경찰에서 해야 된다. 자, 검찰이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김용인 전 국방부 장관 수사를 하면서 이제 계엄 포고령을 작성을 할 때 김용인 장관과 대통령이 함께 작성했다. 대통령이 추가하거나 삭제에 함께 했다. 그 부분이 이제 네.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잡히겠다고 그러면- 봐야죠. 예. 그러면 이 윤석열 대통령도 김용인 전 장관처럼 스스로 검찰에 가서 본인이 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직접 찾아갈 가능성. 지금 그럴 담화만 뿐은 아닙니까? 봤을 때는 그럴 뿐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은 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 같은데 김용현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요. 그 영장실질심사 직전인가 직후에 극단적 선택 시도가 좀 있었고요. 맞아요. 그 이후에 조사받으러 가가지고 다 일정 부분 얘기를 했거든요. 네. 포고령이 매우 중요합니다. 포고령을 누가 하느냐. 근데 포고령 안의 내용이 상당히
상당히 위헌적 내용이 많습니다. 입법 활동 정지시키는 부분하고 예. 무슨 처단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그 부분을 이제 이 김용현의 얘기에 따르면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고 검토까지 받았다. 그래서 문제 없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첨삭받았다. 공범이 되는 거예요. 둘 다. 대통령이 확실히 이 수개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는 거는 이 증거만 이 진술만 해도 맞거든요. 포고령 본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한 거고 김용현 역시 상황이 바뀌니까 어느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껏 증거 인멸하고 숨기려고 했던 건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씩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이 사실은 지난주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의 거취와 임기 이 모든 것을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또 5일 만에 다시 뒤집으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어처구니 없지 이분이 않습니까? 계속 입장이 바뀔 것 같아서 국민적 어떤 두려움이랄까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까 뭐 이러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국민들 우려의 시선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이제 국회에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것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상황이죠 지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죠. 아 그럼 거부권 행사도 그러면 그 대통령 직무가 있으면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마비가 됐는데 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지금 그냥 이게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포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탄핵을 하든지 예. 탄핵하는 게 이틀 뭐 토요일까지니까 만약에 탄핵이 안 되고 체포가 안 되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돼요. 거부권 행사도. 이게 좀 가능한 상황인지도 머릿속에 생각이 안 듭니다. 만약에 이제 거부권 행사가 되면 다시 또 또 재얘기가 3분의 되면 2가 제해야 되죠. 국민의힘은 그를 여기서 또 반대할까요? 네 번째에서도 국민의힘은 진짜 그러면 가로가 됩니다. 진짜로. 가로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막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 예측의 영역이긴 한데 그렇게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예. 윤석열에 비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잡범입니다. 윤석열은 지금 내란죄 수개예요. 예. 극단적 표현하면 오랑캐 두목입니다. 오랑캐 두목.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빌붙었다가는요 법률적으로 다 연관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는 최순실 씨와 그 주위에서 뇌물을 받았던 사람들이 일부 처벌을 받았습니다만 예. 이런 경우에는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했던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처벌받게 됐고 예. 제가 짐작컨대 몇백 명 이상이 처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를 들자면 현장에 출동했던 중급 지휘관들도 저는 본인들은 잘 인지하지 못했지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법은 원래 그렇게 안타까운 부분들을 다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법을 몰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하고 있는 행동들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일정 선을 넘어간다면 이 사람들 동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뭐 좀 더 한 내용이긴 하지만 국민의 위헌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위헌 정당. 예, 위헌 정당이 돼서 그러니까 정당 해산까지 논의될 수 있다. 이석기 씨가 있었던 내란 진보당이죠. 예. 저 진보당 맞습니다. 진보당 예. 예. 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통진당. 통진당이죠. 통진당이죠. 통진당인 통합진보당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지금 올려놨다고 확인하는데 위헌 정당 네네. 해산 가능성도 지금 있지 않을까. 특히 정부가 이제 위헌 정당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무부에서 건데. 법무부에서 하는데요. 다음 정부에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어. 통진당은 내란 음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내란이 내란이죠. 여기 직접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얘기를 한 거였고. 예. 통진당 사례는. 총 뭐 장난감 총 뭐 뭐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그 얘기 모의한 거죠, 모의. 뭐 네네. RO가 있었다. 뭐 네네네. 이러면서 이제 뭐 예스인데 이거는 실제로 실행돼서 국회 헬기 내려오고 네네. 들어갔잖아요. 거기다가 정당에서 어떤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그래서 했다고 추경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추경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들이나 공수처 이제 수사하시는 분들이 정치적 판단 능력은 저기 조금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의 신변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뭐 탄핵에 찬성한다거나 다양한 이제 좀 뭐라고 합니까? 이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오늘 대통령의 담한 내용은 당당히 수사와 또 그 탄핵에도 임하겠다라는 건데 당당히 임하겠다 이 말에서 뭐랄까요 국민들 사과를 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는 토요일에
관련해서 또 우리 국민들이 여의도를 향해서 많이 갈 텐데 좀 안전 문제도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도 경찰이 제대로 좀 관리를 그러니까 하고. 만약에 지금 그 국민들 시민들만 나온다 그러면 예.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난번 탄핵 때도 보셨겠지만 그렇게 외쳤는데 탄핵이 사실 불성립됐는데도 예. 큰 문제 없이 뭐 쓰레기 다 치우고 나갔거든요. 예. 가장 우려되는 건 계속 그 얘기합니다. 음. 담화를 한 이유 중에 목적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음. 준동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구구. 그 구구 세력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 부분이 가장 좀 두려운 상황이다. 제가 이제 토요일 갔을 때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일부 네. 있긴 있었었는데 경찰이 이제 시민들과 분리해서 이제 가운데 서 있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부디 국민들 사이에서는 부디 그런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오늘 블루아크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무거운 얘기를 많이 나눴네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님 다음 주에 뭔가 진전된 내용, 희망적 얘기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